예, 독서 토론 5주차 수업을 합시다. 아, 1차 시에 시오는 표 볼 겁니다. 역사와 진실의 문제와 관련된 주제죠. 그리고 2차 시에는 프란츠 파농의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을 읽읍시다. 자유를 위한 그 민중의 노력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3차 시는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예, 요즘에 JTBC에서 또 드라마 이름인데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인간 실격, 주제의식의 어떤 유사함이 있어서 그 소설의 제목을 갖다가 이제 드라마의 제목으로 아마 만들었겠죠. 주체적 인간이 되기 위한 것과 관련됩니다. 드라마는 아직 내가 보지를 못해서 예,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고 뒤에 30분에 이제 자료와 관련된 설명 이렇게 있어서 50분씩 편집을 해서 매 차시마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내가 그 수업할 때마다 이제 좀 걱정이 돼서 당부하고 있는 말이 이번 학기 2021학년 2학기 우리 남부대학교 독서토론 우리 분반에 유학생들이 한 20여 명 전체 한 50명 되나? 이번 학기 수강 학생들이 그런데 한 20명 가까이 이를테면 그 정도 비율로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늘 걱정입니다. 이제 곧 리포트도 부과하고 또 8주차에는 중간시험 대체 과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과제물을 내가 보면 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고사 그 대체 과제까지 보고 난 이후에 이제 학교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되면 아마 지금 수도권은 4단계고 광주 지역은 3단계일 터인데 좀 진정이 되고 2단계 정도로 내려가면 아마 9주 중간고사 중간시험 이후 9주차부터서는 조심스럽게 대면 수업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독서 토론 수업은 중간고사 이후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확산세가 그 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어서 어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8주차 중간시험까지는 중간시험 대체 과제까지는 하여튼 중간시험도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이렇게 8주차까지는 일단 수업의 영상을 여러분이 봐야 되고 그리고 8주차에는 중간시험 대체 과제를 하고 그러죠. 아마 6주차 정도에 내가 리포트를 하나 부과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뭐 E클래스에도 그렇고 또 단톡방을 통해서 또 안내를 할 테니까 그거는 그것이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학생을 비롯한 우리 독서 토론 수강 학생들이 각각의 수업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이제 그런 과제물을 내가 보면서 점검할 수 있겠죠. 예. 여러 번 당부하지만 특히 유학생들의 경우에 한국어의 사용이 충분히 그 아직 충분하게는 이제 한국 학생들과 비교하면 자유자재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외국어니까 먼 곳에서 와서 한국까지 와서 특히 우리 광주 지역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을 늘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개인적인 메시지나 톡으로도 하고
또 단톡방도 있으니까 질문하고 그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CMS 시스템에다가 그 일주일간의 기간을 설정을 해서 수업을 듣게 하죠. 그런데 내가 이 수업 자료를 내 유튜브 계정, 그 심령이 그리고 문학과 인간 그 유튜브 내 계정에다가 매주차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학교 CMS 시스템에도 올리고 유튜브 내 계정도 올려놓으니까 우리 학교 CMS 시스템은 출결을 확인 때문에 일주일간만 그 기간을 두지만 유튜브에 들어오면 기간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나한테 그 링크를 해달라고 또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단톡방에도 올려놓고 그럴 테니까 음,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들으세요. 그러면 자꾸 들어야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지고 그럽니다. 알겠죠? 유학생 여러분? 자, 5주 1차 시, 5주 1차 시 로마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뒷부분에 자료 보면서 뒷부분 30분 동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이 주제,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한 15분 동안 지금 시간이 남아 있는데 우선 이제 그 뒷부분에도 뒤에도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역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사 히스토리. 역사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역사가가 문자로 기록한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 기록을 보고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역사에 대한 평가를 또 하고 일정하게 교훈을 얻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문자로 기록된 과거의 어떤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가 발생해요. 자, 우리가 남부대학교 나도 남부대학교 좀 가까운 곳에 살아요. 남부대학교는 첨단지구에 있고 나는 이제 그 첨단 이주구라고 이쪽에 북부 그러니까 지금 첨단은 광산구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영산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영산강 그 건너면 이제 첨단 이주구예요. 거기는 북구예요. 광주광역시 북구. 그 북구로 이제 그 구 조정을 해서 첨단도 북구로 조정하겠다고 시에서 하니까 첨단 지역에 사는 이제 분들은 이렇게 반발을 하고 그러던데 그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내가 사는 곳이 그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첨단 이지구 그래서 우리 남부대학교하고 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걸어가면 시간이 걸려요. 한 30분 걸리지만 그 차로 가면 뭐 한 5분이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역사적 사실에 관한 기록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남부대학교 앞에 보면 그 삼거리죠. 삼거리 삼거리에서 이제 정문으로 이렇게 가면 정문은 뭐 양쪽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 방향이 양 방향 도로는 하나죠. 도로는 하나고 양 방향으로 되어 있고 조금 오면 왼쪽으로 오면 이제 삼거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정문 앞에 남부대학교 정문 앞에 그 자동차가 많이 통행을 하지요. 넓은 도로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가정을 우리가 한번 해봐요. 그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어. 자동차 추돌 사고가 일어났어. 추돌은 이제 앞에서 가는 A 차량을 뒤에 가는 B 차량이 뒤를 들이받은 걸 추돌이라고 하죠. 한자어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한국어가. 우리 한국어의 한 7, 80% 이상이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추돌도 한자예요. 추돌. 그 내가 지금 쓸 수가 없네. 여기다가 하여튼 추돌. 들이받은 걸 추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충돌은 뭐냐? 서로 이렇게 쾅 박은 거야. 그러니까 A 차량 앞과 B 차량 앞이 서로 꽝 박은 거예요. 충돌. 알겠죠? 이렇게 팍 박은 거 충돌. A 차량이 가고 있는데 B 차량이 와서 뒤를 팍 박은 거 추돌. 서로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
더 많이 다치죠. 차도 많이 파손되고 사람도 더 많이 다치겠죠. 양쪽 다. 근데 추돌은 이제 뒤에서 와서 앞차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 도로 사정이라든가 운전 환경에 따라서 뭐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남부대학교 앞 도로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추돌 사고가 일어났어. 앞에 가고 있는 A 차량을 뒤에 오고 있는 뒤따라오고 있는 B 차량이 쾅 들이받았어. 뒤에를. 되게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이제 앞에 신호도 그러니까 A 차량이 무심코 가다가 뭐 신호가 이제 바꿔질 때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그러면 앞차만 보고 따라오던 또 뒤차가 자기도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이 좀 늦어서 쿵 밟거나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은 있겠죠.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잘 들을 게 뭐냐면, 자, 남부대학교 앞 도로에서 A 차량과 B 차량의 간에 추돌 사고가 일어났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봐요. 그러면 우선 뒷차량이 받았으니까 뒷차량, 그러니까 A 차량은 이제 피해 차량, 알겠죠? 피해자, 피해 운전자가 있고 뒷차량, 앞 A 차량을 뒤에서 받은 추돌 차량, 응? B 차량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관계된 사람, 이 교통사고와 관계된 사람 두 명이 있죠. 피해자 A, 가해자 B.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이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사고가 좀 일어나면 경찰관이 또 출동해서 사고 경위를 이제 조사하기도 하겠죠. 간단한 사고 같으면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고 양쪽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이제 손해 비율을 이렇게 정하고 이제 뭐 자동차도 수리하고 사람이 다쳤으면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큰 사고 같으면 그다음에 그 A, B 운전자 간에 어떤 다툼이 좀 격화되면 경찰관이 출동해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과실 비율을 또 이렇게 과실 비율은 이제 보험사에서 하지만 일단 그 사고의 경위 이런 것들은 이제 경찰관이 와서 조사를 합니다. 교통경찰관이 와서. 자, 그런데 그럼 경찰관이 출동했어요. 그 이 교통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를 이제 그 A, B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해 차량 B는 자신의 가해 정도를 책임 정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앞에 차가 갑자기 멈춰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추돌했다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A 피해 차량은 화가 나서 무슨 소리냐 나는 이 정상 속도로 그냥 천천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당신이 와서 나를 느닷없이 들이받았지 않느냐라고 서로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더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서로 주장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교통사고가. 그런데 그 사고와 관련된 진술이 A와 B가 서로 다르겠죠. 달라요. 책임의 유무를 이제 갈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교통경찰관이 A와 B의 말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서겠죠. 그냥 목격자를 찾아요. 이제 목격자. 수많은 목격자가 있겠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사실은 블랙박스가 웬만큼 그 사건의 경위를 좀 설명해 주긴 해요. 근데 블랙박스는 좀 놔두고 이제 사람들만 가지고 일단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A와 B의 진술이 서로 달라. 이럴 때 그 사건을 목격한 이제 여러분들이 목격을 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저 교통사고는 이러이러 내가 볼 때는 이러이러하게 일어났습니다라고 진술하겠죠. 근데 이 목격자의 진술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위치에서 이 교통사고를 보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이 A, B 운전자와 이 목격자 C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어. 그러면 또 자신과 친밀한 관계든가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남부대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의 경위와 관련된 당사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 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역사 서술에 있어서의 하나의 큰 쟁점을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1차 시에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이탈리아에 살면서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에, 책이 역사와 진실의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사 서술에 있어서 하나의 큰 쟁점, 어려움을 내가 지금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제 랑케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실증주의 이제 사학자인데, 실증주의, 그 랑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를 어, 일어났던 사건을, 소위 역사적 사실을 엄정하게, 예, 역사가가 그 서술을 하는데, 문자를 기록을 하는데, 역사가가 엄정한 객관적 태도로 서술할 것이 중요하다. 역사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아무 말도, 그 역사가의 주관적, 개인의 주관적 어떤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일어난 사건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이 역사다라고 이야기해. 알겠죠? 랑케, 실증주의. 예, 그런데 에드워드 카라라고 하는 이제 역사학자는 그렇지 않다. 아, 엄정하게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까 내가 그 교통사고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사고의 당사자 A와 B 그리고 목격자 C, D, E, F까지도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그다음에 역사가의 그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그 어떤 일어났던 일에 대한 해석이 그 역사 소설에는 개입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랑케가 말하는 것처럼 엄정하게 객관적인 역사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대화주의라고 합니다. 그 에드워드 카의 역사적 관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소설을 읽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오늘의 관점에서 비판적인 측면에서 이 역사 소설의 진실의 여부를 늘 점검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화주의 또는 역사주의. 알겠죠? 랑케는 이제 엄정한 객관적 서술을 강조하고 있는 거, 실증주의. 그 다음에 에드워드 카는 대화주의 내지는 역사주의. 알겠죠? 이런 서로 충돌하는 역사적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와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30분 동안 충분하게 할 텐데, 우선 이제 그런 역사적 관점이 하나 있고, 그런 역사적 관점과 또 밀접한 역사적 관점이 또 하나 있어요. 영웅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 민중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웅사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소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그 영웅들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폴레옹이라든가 징기스칸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위 역사에서 위대한 어떤 인물들이 역사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은 이런 강력한 파워를 지닌 리더들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중사관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은 그 몇몇의 소위 위대한 영웅들, 여기서 영웅은 대체 전쟁 영웅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민중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민중사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중국의 만리장성, 진시황 때 만들었던 만리장성을 여러분 가보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사진도 보고 이제 역사적 그 지식으로 조금 알고 있을 뿐인데, 예, 이제 지금 내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브레이트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조금만 읽어줄게요. 성문이 7개인 테베를 누가 건설했던가? 책에는 왕들의 이름만 적혀 있다. 왕들이 손수 바위덩어리들을 끌고 왔을까? 그리고 몇 차례나 파괴된 바빌론, 그때마다 그 도시를 누가 이렇게 세웠던가? 건축 노동자들은 황금빛 찬란한 도시 리마의 어떤 집에서 살았던가? 만리장성이 완공된 날밤 벽돌공들은 어디로 갔던가? 위대한 로마에는 개선문이 많기도 하다. 누가 그것들을 세웠던가? 로마의 황제들은 누구를 정복하고 개선했던가? 끊임없이 노래되는 비잔틴에는 시민들을 위한 궁전만 있었던가? 전설적인 아틀란티스에서도 바다가 그 땅을 삼켜버린 날 밤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이 그들의 노예를 찾으며 울부짖었다. 이런 이제 그 영웅주의 사관의 허구를
잘 드러내는 그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브레이트의 이런 그 시거든요. 민중사관에 입각한. 자, 근데 이제 로마인 이야기는 시오노 나나미는 영웅사관에 입각해서 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7권의 책을 이제 그 저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1차 시 좀 뒷부분에 로마인 이야기와 관련된 시오노 나나미의 그런 역사적 관점, 영웅사관에 입각한 그런 관점을 좀 비판적으로 살필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유학생들 중에서 이제 몽골 출신의 유학생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래전에 역사적 그 이제 소위 징기스칸, 이제 몽골의 소위 이제 그 동서 교역로를, 그러니까 저기 저 유럽에 카파까지 진출했던, 그러니까 로마의 알렉산더는 이제 이 동양 인도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했고, 또 징기스칸은 거꾸로 이제 몽골에서 중앙아시아, 중국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또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이죠. 둘 다 역사상의 영웅이죠. 그런데 어떤 영웅입니까? 전쟁 영웅이에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정복 전쟁을 통해서 동서간의 어떤 교역이 확대되고 문물이 교환되고, 그런 이제 역사상의 어떤 역사적으로 일정하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부정적인 게 있죠. 뭐죠?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파괴되고 마을이 불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알렉산더도 마찬가지고, 특히 징기스칸의 몽골군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무참하게 살육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시인도 몽골에 여행을 한번 가가지고, 징기스칸 이렇게 아무 개념 없이 그런 시를 써놓은 걸 보고 내가 속으로 개탄했어요. 개탄. 징기스칸이 누구인가? 알렉산더가 누구인가? 정복 군주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죽이고 마을을 불지르고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문명을 파괴하고, 물론 그 위에 또 문명이 새롭게 건설되긴 했지만, 그래서 나는 어쨌든 1차 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가 갖고 있는 역사 소설상의 일정한 문제를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이건 내 생각이니까 여러분은 또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또 나름대로 정리하기 바랍니다. 정리를 할 때 비난하지 말고, 비난은 무조건적으로 욕하는 것이 비난이에요. 비판은 뭐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나는 교수님 의견에 동의한다 라거나, 나는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을 때는 왜 동의하지 않는가를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근거를 만들어 볼수. 그래야 여러분의 공부가 깊어져요. 알겠죠? 예. 일단 앞부분 20분 이 정도 하고 뒷부분 30분 또 이렇게 편집해서 우리 독서 토론 5주 1차 시 50분짜리 영상 올려놓도록 할게요.